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엘리케 감독의 첫 교체 카드로 선택되었고 덴벨레와의 로테이션을 통해 팀의 오른쪽 날개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과 덴벨레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윙어로 그들의 스타일에 따라 팀의 전술적 배치나 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덴벨레보다 볼 공급 능력이 뛰어나며 코너킥 전담과 같은 세부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올라운더로 느껴집니다. 경기 내내 파리 생제르맹은 AC 밀란을 상대로 우위를 점했고 이강인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의 패스로 음바페에게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와버렸습니다. 음바페의 놀라운 표정은 그 기회의 확실성과 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덴벨레와 이강인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선수로 두 선수 모두를 활용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이 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의 기량과 잠재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밝고 파리 생제르맹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덴벨레가 있을 때도 하키미 때문일까요? 경기력이 매우 좋으면서 AC 밀란을 압도했고 AC 밀란이 좀처럼 공격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의 유효 슈팅은 0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어서 3분 후에도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라는 윙백 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지난 시즌 김민재와 함께 올해의 수비상을 경합했던 선수로 월드클래스급 수비수입니다. 파리에 하키미가 있다면 AC 밀란에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강인이 중원에서 볼을 받자 테오가 수비를 하는데 이강인이 좀처럼 기지도 않고 아예 제껴버리자 결국 파울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리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만 보더라도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오도 농락하는 정도면 말 다했죠. 이강인은 3일 휴식 후 출전했지만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호흡했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몸이 좋았고 호흡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하키미의 영향도 큰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친 이강인이 손을 들면서 볼을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분 후에 이강인이 중원 지역 우측 끝에서 볼을 잡고 에메리와 호흡을 맞추면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밀란 센터백들이 하무스와 음바페를 마크하려고 왼쪽으로 쏠리면서 에메리에게 공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강인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에메리의 볼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슈팅 타이밍을 맞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골을 넣는 것이 임무인 하우스가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찬스가 온다는 것은 확률상 매우 낮죠. 에메리는 예리한 땅볼 크로스로 하무스에게 찔러줬는데 그 순간 하우스가 페이팅으로 볼을 흘렸고 하우스 땡큐. 이미 이강인의 위치를 확인했던 거죠. 주발인 왼발로 골문 구석에 완벽한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완성해버렸습니다. 2001년생 22살 이강인이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첫 득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이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리그 우승은 당연시하고 단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이라서 음바페에게 1,000억의 연봉까지 주고 그 정도의 가치인지 인정할 수 없는 선수들에게도 이적료 1,000억 800억 막 쏟아 부으면서 챔스 우승을 위해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의 팀과 색깔이 전혀 달라요. 감독도 다르고 네이마르, 메시, 라모스, 베라티 등 없는 팀입니다. 이 팀에서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했으니 그것도 이탈리아의 강호 AC 밀란을 상대로 파리가 3득점을 완성하는 골이었으니까 매우 의미가 크죠. AC 밀란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실점이 적기로 유명한 팀입니다. 이강인은 득점 순간 하무스에게 달려가 안기면서 고마움을 표시했고 음바페를 포함해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등 동료들도 모두 다가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이 골의 실제 어시스트는 하무스가 아니라 에메리입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하무스 덕분이기 때문에 하무스에게 안긴 거죠. 이강인이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선수가 어떻게 파리의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강인은 단 20분을 뛰고 완벽한 경기력으로 평점 7.6을 받기도 했습니다. 롱패스 한 번 완벽 성공. 이 패스도 상대팀이 이강인의 볼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강인도 위기였는데 관중들이 박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레앙과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는 이강인이 89분 아름다운 슛으로 PSG에서의 첫 골을 득점했다. 이를 통해 PSG는 영국에서의 굴욕 직전 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 상대 1-4 완패을 완전히 씻어내게 됐다. PSG가 밀란에 승리하는 동시에 뉴캐슬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0-1로 패했다. 덕분에 PSG는 F조 선두를 질주하게 됐으며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UEFA는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훌륭한 골이 터졌다.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이 PSG 구단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에메리가 측면 돌파를 잘했고 건네받은 이강인이 구석으로 잘 차 넣었습니다.
SNS에서는 곧바로 이강인의 골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게임에서 나오는 이강인 세레머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팬들은 9층 이강인 좀 미쳤어. 정말 보물이야. 끝 진짜 역대 최고. 이 선수를 사랑해. 정말 매끄럽게 잘해. 코리아 NUMBER 1 코리아 넘버원. 이강인의 좋은 카메오. 페인트 또한 좋았어. 내 사랑 이강인 군면제 버프 쓸 수 있을 만큼 써라. 워런과 강인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당연해. 이강인은 교체로 들어온 이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강인은 공이 있을 때마다 그저 특별해 보이는 타입의 선수야. 그의 밤이 너무 빨라서 공이 따라가는 거야. 나는 이강인이 라이트 윙일 때보다 미드필더 면에서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들어온 이후 끝내주게 하고 있어. 이강인의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골 등등 축하의 코멘트들이 달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은 다시 조 1위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콜라무나니가 추가골을 넣은 후에 이강인 골까지 해서 3-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강인 걱정은 하지 맙시다. 22살 나이에 빅클럽 빅매치에서 이 정도 활약이면 답이 나왔잖아요. 새벽 4시 경기 매우 힘들었는데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좋아요, 클릭, 딱 2초 걸립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좀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